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미토콘드리아 DNA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여기까지 시리즈는 한 편, 단편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부득이하게 좀 내용이 길어져서 제 스스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좀 더 줄였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나 봅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미토콘드리아 DNA 구조와 모양에 대해서 살짝 배웠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능이나 어떤 역할,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DNA도 이상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죠.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DNA도 이상이 생기면 어떤 질병을 일으키곤 하는데 보통은 운동과 관련된 좀 이상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운동 불내성이란 뜻은 신체 조건은 정상인데 어떤 이유 모를 원인에 의해서 일정 수준이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운동 후 피로 아니면 통증 여러 가지 운동에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느끼는 것을 운동 불내성이라고 한답니다. 아무튼 움직임과 관련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노화와 관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무조건 연구가 발표됐다고 해서 그걸 진실로 믿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건 다수가 사실이라고 느끼는 게 아마 저는 진실이라고 좀 말하고 싶거든요. 100%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가 100% 밝혀낼 수도 없고 정답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진실이라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연구 결과들은 연구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는 1960년대에 요분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하필 미토콘드리아 DNA인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됐다 것을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가 우리 몸 세포 핵 안에도 DNA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 유전자들이 세포 핵 DNA 안에도 대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미토콘드리아는 DNA를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추측을 하고 있냐면 바로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이 가설을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토콘드리아가 핵에도 굳이 있는데 굳이 따로 DNA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 가설을 주장한 겁니다. 내용은 우선은 예전에 우리 이제 생명체 초기 세포는 핵이 없었죠. 핵이 없는 세포를 원핵 세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화해서 핵이 있는 세포가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핵이 있는 세포를 진핵 세포라고 했죠. 자, 진핵 세포의 조상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 계속 초기로 올라가면 그쵸? 과거로 가면 초기 조상이 있겠죠. 그런데 그 초기 조상 그 진핵 세포 안에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그 박테리아가 미토콘드리아로 DNA로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우리말로 세균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최초 조상 세포 안에 다른 세균의 세포가 침투했고 그 침투가 또 우연히 같이 공생하면서 진화하다 보니까 그거 침투한 그 세균의 그 어떤 장점을 계속 받아서 진화를 한 결과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어로는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을 엔도심바이오틱 티어리 이거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좀 편하거든요.
모든 학문은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과학이라는 학문이 좀 그렇습니다. 자, 이 가설은 어떤 가설이냐면 처음에는 세포들이 핵이 없었다고 했었죠. 예, 뭐 핵이 없는 그 생물들이 서로 생존을 위해 공존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 진핵생물로 진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100% 이렇다가 아닙니다. 과학에서 가설, 이론은 어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좀 생각해낸 그럴싸한 추측일 뿐 100% 사실은 아니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 가설은 린 마굴리스라는 학자가 처음 주장했습니다. 네,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생긴 이유가 어떤 세포들이 공생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학자들은 이렇게 증거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말이죠, 세균처럼 이분법으로 증식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은 이분법이 아니죠. 세포분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 DNA의 유전 정보를 읽어서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를 다 없앤다. 없애면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로 미토콘드리아를 못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왜? 미토콘드리아는 DNA와 상관없이 그냥 지 스스로 이분법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균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이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균처럼 DNA 모양이 원형, 뭐 한자어로 하면 환형, 연결이 되어 있는 DNA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DNA가 있기 때문에 효소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물질을 만들고 뭐 대사 활동을 하고 이런 모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그쵸. 꼭 보통 세포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 기관들은 핵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쵸. 핵의 그 통제를 받는데 미토콘드리아만 좀 예외라는 게 조금 이 공생설을 주장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미토콘드리아도 막이 있죠. 막과 우리 세균의 세포막에는 전자 전달기를 가지고 있다. 즉 전자를 이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혼자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전자 전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공생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골리스. 참고로 이 마골리스라는 분이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지만 여자분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남성스럽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네. 자, 이제 세포 내 공생설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지만 저는 요건 약 사전에 나오는 그림을 참고했고요. 뭔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지금도 좀 확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게 제 방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간단하게. 자, 우선은 설명을 해보면, 자, 처음에 우리 이제 생명체 초기에는 단순한 세포들을 가진 생명체가 많았겠죠? 특히 지금 요 뉴클레오드? 갑자기 발음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뉴클레오이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뉴클레오이드를 가진 세포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 뉴클레오이드는 핵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핵 모양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정확한 핵이 아니고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진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핵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뉴클레오이드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핵상체,
또는 뭐 핵양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핵의 모양을 닮은 물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옛날 세포들은 핵이 없었겠죠. 다만 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세포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자, 그림에 보면 지금 여기 세포막 일부가 지금 여기 주름지기 시작하죠? 자, 세포막의 일부가 이제 접힙니다. 여기서 이제 인폴딩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거 우리말로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한 거니까 이거 굳이 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해석한 거고요. 자, 세포막 일부가 접히고 구겨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포막과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자체적인 세포 안에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 기관이 바로 핵막과 소포체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핵 모양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핵막은 없었는데 수만 년 진화의 결과를 바탕으로 핵막이 생기고 그 일부가 소포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안쪽에 있는 막들은 이렇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있지만 영어로 첫 번째 진핵생물, 진핵세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초 이제 조상이 되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가면 이제 아랫부분이죠. 자, 이런 진핵생물 세포 안에서 자, 호기성 프로테오 박테리아, 즉 뭐 호기성 뭐 세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균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들어온 원인은 뭐 세포가 먹이를 먹으려고 이 세균을 섭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살려고 기생, 예, 이 세균이 기생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아직까지 모르죠. 그렇죠? 이게 섭취 또는 기생을 했고 참고로 기생을 했고요. 그 수만 년 결과 서로 이제는 진화의 결과 서로 공존하면서 이 들어온 세균이 분해나 파괴가 되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안에서 생명체 안에서 살 수 있는 세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균의 결과 이 세균이 이 주인, 원래 세포 주인 숙주라고 하죠. 이 숙주한테 좋은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좋은 쪽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들어온 세균들은 지금 프로테오 박테리아 써있죠. 지금 호기성이죠. 즉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졌는데 그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했습니다. 그 기능이 하필 숙주한테 좋은 영향이 되고 숙주는 그게 자기한테 좋으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 시간이 더 흘러서 이 세균은 점점 자기 이 원래 이제 숙주 세포 안에서 융합되고 뭐 조합되고 이렇게 바뀌면서 드디어 세포 안에 일부 기관이 되었고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렵죠? 예.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네. 참고로 이 예전에는 초기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죠. 산소가 없던 지구에 점점 이제 지구 여러 가지 이제 산소를 생성하는 이제 생명체가 태어나니까 지구에 이제 산소가 많아지게 되고, 즉 이 세균을 가지고 있는 세포는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다른 세포에 비해서 진화가 더 잘 일어나고 환경에 적응을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이 세포가 없는 세포보다 더 많이 번식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 번식할 수 있었다. 더. 그래서 지금까지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게 되면 뭐 조상이라고 했죠? 동물이나 균류, 뭐 곰팡이, 뭐 버섯 말하는 균류, 그 다음에 종속 영양생물, 그러니까 영양분을 외부에서 외부한테 얻어먹는 생물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생물들의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 될 수 있는 세포가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걸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 100%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관련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프로테오 박테리아라고 했죠? 박테라네. 잠시만요. 네, 고쳤습니다. 네. 자, 이 프로테오 박테리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생명과학 단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의미를 좀 찾아보면 박테리아는 세균이고요. 그리고 프로테오라는 의미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서 프로테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 그 프로테우스의 신 이름에서 본따온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프로테오 박테리아입니다. 왜 이름을 거기서 따왔냐면, 왜 그리스 신화 이름에서 따왔냐면, 이 호기성 박테리아라는 그 세균의 종류가 모양이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중에 이 프로테우스가 예언을 하는 재능이 있었대요. 능력이 있었는데, 외부인들이 자꾸 그 예언을 할 줄 아니까 내 미래가 궁금한 나머지 많이 물어보러 오겠죠. 그게 너무 귀찮은 나머지 이 프로테우스라는 신이 다양한 동물이나 뭐 여러 가지 생명체로 변신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 신화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모양을 바꾼다. 그 모양이 다양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 신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도 참 과학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내성세균 아닙니다. 내생세균입니다. 내성은 어떤 영양에서 끄떡 없다는 뜻이죠. 이 내생은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는 의미고요. 또 나중에 무슨 말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이쪽 그림 보이시죠? 이쪽 그림 제가 이제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이 프로테오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공생한 결과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진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시아노박테리아, 뭐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입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섭취 또는 기생 어떤 원인에서 들어왔다가 또 진화의 또 결과 서로 공존을 해서 이게 바로 이 세균이 바로 지금의 엽록체로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 엽록체가 나왔냐면요. 엽록체도 DNA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엽록체도 이렇게 여기서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은 엽록체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네. 자, 더 해야 되지만,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뒷부분 이론을 조금 본 결과 20분 동안에 다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서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